안녕하세요, 바보타로의 케일럽입니다. 자, 오늘도 새로운 리딩을 하기 위해 타로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큰 애몽이 그리고 작은 애몽이도 리딩에 함께 해줄 거예요. 댓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슈퍼 땡스를 통해 그리고 후원 계좌를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게 될 리딩의 주제는 여러분들의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입니다. 여러분의 상대편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제 타로 카드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앞에 또 이렇게 세 가지 물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포도, 두 번째 치타, 세 번째 노트북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이템을 선택하실 수 있게 잠시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눈을 사로잡는 아이템으로 이동해서 리딩을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너에게 하고픈 말 첫 번째, 포도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메시지 카드를 꺼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메시지예요. I want to contact our mutual friends to ask about you. 카드가 나오는데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있는 상호간의 친구 한 명을 통해, S가 붙었네요, friends에. 그러니까 복수형이죠. 친구들을 통해서 너에 관해 묻고 싶어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눈여겨보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게 헤어진 여러분들의 전 상대편이라면 지금 여러분들의 소식을 좀 알기가 힘들겠죠. 뭐 연락이 끊어져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친구를 통해서 좀 여러분들의 근황을 알고 싶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떤 커넥션 같은 게 있다라는 말인 거죠, 저 말이. 왜냐하면 뮤추얼 프렌즈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고 있는 A라는 사람, 여러분의 상대편도 알고 있는 A라는 사람, 그 사람이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 한 장을 더 열어볼게요. Our beliefs were just too different. I couldn't reconcile mine to yours. 카드인데요. 우리의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너무나 달랐어. 나는 너와 화해를 할 수 없을 것 같아.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 beliefs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말 그대로 어떤 믿음인 건데, 이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생각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뭐 가족 간의 관계, 그리고 이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그 액면가적인 느낌인 뭐 종교,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거예요. 뭐가 됐든 두 분이 뜻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잖아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하고 뭔가 다시 해보고자 하는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우리 관계는 이렇게 놔두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너가 혹시나 좀 뭐 힘들어하거나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데요.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겠습니다. 이런 걸 또 꺼내나요? I'm not a viable 카드입니다. 나는 이용 가능하지 않아 라고 합니다. 이용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은 이분이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란 말이에요. 이 문장 자체를요, 저는 싱글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뭐 일단은 여러분들을 그냥 마음속으로 걱정한다 정도로밖에는 접근할 수 없는 말인 것 같기는 해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I hid who I really am from you. 카드가 나오네요. 이건 또 뭔 말입니까? 나는 너로부터 나의 진짜 모습을 숨겼어.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관계를 하고 있었을 때 진짜 모습, 진짜 마음,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좀 숨기고
아닌데 인척하거나 인척인데 아닌 척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오히려 더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죠? 자, 질문 카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볼게요. What single word would you choose to best describe our partnership? 우리의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서 너가 묘사를 할 때 최고로 괜찮다고 생각되는 한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봅니다. 왜 이걸 물어볼까요? 지금 이 상황에 이 관계가 상당히 의미가 컸던 것 같아요. 뭐 여기 나와 있는 말로 본다면 우리는 뭐 좀 잘 안 맞았으니까 헤어지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나는 솔직히 너랑 이별이 되고 나서부터 너를 잊으려고도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는 현재 누군가를 만나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 뭐 그런 거 맞지? 너 그거 좋아하는 거 맞지? 뭐지? 했을 때 이분이 SSS를 했다라는 말인데 아니라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는 그걸 가려왔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잘해주고 이런 건 좋은데 여러분들과 나는 어느 정도 좀 결이 다르다,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귀어왔던 게 아닌가라는 일단 생각이 드는데, 요 질문 자체는 뭐냐면 이분이 생각하는 관계라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달랐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적으로 이분이 사귀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조금 더 캐주얼하게 뭐 답변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이분은 그 부분에서 약간 괴리감 같은 걸 느꼈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 타로가 한 장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뭘 말하는 건지는 좀 더 들어가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사이에 뭔지 좀 봅시다. 지금 꺼낼 카드는 두 분이라는 관계에 대한 에너지예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 장을 열어볼게요. 랑데부스 카드가 나옵니다. 자, 랑데부 카드가 나왔습니다. 랑데부라는 말 우리 정말 많이 쓰죠. 그런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도 아시는 분들이 좀 적어요. 랑데부가 원래는 불어인데요. 지금요, 여러분, 이 분이랑 이별이 된 것 같잖아요. 지금 나와 있는 메시지가, 그죠? 심지어 본인은 나는 지금 이용 가능하지 않아 라고까지 꺼내 있는 상태인데, 이 랑데부 뜻이요, 약속을 정해서 만나자라는 에너지입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제가 이 카드를 꺼낸 게 두 분 사이에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라고 해서 꺼낸 거잖아요. 그 말인즉슨 두 분이 만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문장들에서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분이요, 상당히 이 관계에 대해서요,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감정을 배제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이 랑데부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A private getaway for two is calling you. 사적인 도망감은, 두 사람이 도망가는 것은 너를 부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부른다는 거죠. 사적인 도망감이래요. 사적인 도망감. 비밀리에 만난다는 거죠. 한 장씩 꺼내볼게요. 헐밋의 역방향. 헐밋의 역방향을 꺼냈어요. 지금 제가 꺼내는 건 상대편이에요. 자, 8개의 컵이 나옵니다. 그렇군요. 2개의 동전이 있어요. 그렇군요. 있을 법해요.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스타 카드가 있네요. 얘는 또 뭡니까? 한 장 더 볼게요. 엠페러가 있어요. 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같이 다 메이저 알카나를 꺼냅니다. 자, 마지막 카드는 퀸 오브 스워드의 역방향이군요. 아하,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카드들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화로 보면 이제 줄거리 같은 거죠. 이 상대편은 여러분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수라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있나 봐요. 여러분의 근황을. 여러분은 이제 철수라는 분의 후배인 거죠. 일단 두 분이 나는 그거 양보할 수 없어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합의가 안 된다면 이 관계가 다시 뭐 재점화가 되든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는 거죠. 사귈 때 공통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은 우리는 그냥 사귀는 단계가 아니라 뭐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진지한 관계로 좀 오래가는 관계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대편은 여러분이랑 이별이 되고 나서 not available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을 사귈 수 없네. 나는 솔로가 아니네. 라고 일단 말을 꺼냈고,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있었을 때 나는 솔직히 있잖아. 내 진짜 마음을 숨겼어. 라고 했어요. 즉 여러분들하고 있을 때 이분이 했던 건 여러분에게 맞춰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속여왔다라고도 볼 수는 있지만 이 분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을 맞춰줬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솔직히 맞춰줬다라는 말은 내가 탐탁진 않으나 여러분이 그걸 원하는 것 같아서 나는 그렇게 했다라는 느낌일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우리 관계라는 게 도대체 뭐였니? 우리 관계는 포도였니? 포도로 말할 수 있어? 그 한마디를 말해봐 라고 한다는 말은 그게 중요한 것은 이분은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정의 같은 게 꼭 있어야 되나 봐요. 약간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애매하고 이런 거는 싫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여기에서 뭔가 좀 베베 꼬아보자면 뮤추얼 프렌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사회적으로 발이 넓어서 사람들을 좀 많이 알고 다니거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분은 온전히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란다. 뭐 이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은데 본인이 원하는 것은 정말 정확하게 제가 느껴지는 부분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하고 이별이 됐다라고 합시다. 그러고 나서 요 상태가 된 거면 이분은 애인이 있어야 됩니다. 솔직히 애인이 있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자친구가 없다는 게 말이 돼? 내가 남자친구가 없다는 게 말이 돼? 애인이라는 것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는 이분이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걸 상대편이라고 꺼냈고 이걸 여러분들이라고 꺼냈고 랑데부가 나와 있죠. 지금 사적인 두 명의 도망감이 여러분을 부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비밀스러운 만남이 되는 무엇인가든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려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양자리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이 왜 연락을 하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쪽은요 연락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카드를 단 한 장도 안 꺼냈어요. 그런데 이게 단호히 잘라낸다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이라면 아픔이고 뭐가 없어. 피해 여인, 철의 여인으로 난 그걸 잘라내겠어라는 카드잖아요. 그런데 얘가 뒤집어져 있다라는 말은 아무리 이성적으로 판단을 해도 이것은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 나는 너를 도저히 못 끊어내겠어 라고 해서 이 모든 판도를 내가 바꿀게 카드예요. 전쟁을 내가 일으키겠어 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그 영토를 우리에게 좀 줄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당연히 영토 주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쟁을 내가 하겠어 라고 하는 게 바로 황제죠. 아무튼 앞장서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쪽에서 연락을 한다라고 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스타 카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보면은 희망이에요. 그런데 이 별 카드가요 가지고 있는 좀 그 특징이라고 할까 그게 좀 미래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랑데부라고 하는 만남을 지금 당장 하진 않아도 미래에 할 생각은 충분히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면은 어떤 남녀가 손을 꼭 잡고 있는 그림자가 있죠. 실루엣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은 내가 너를 찾아올게요. 이게 그 카드입니다. 그 카드예요. 자, 찾아올게라는 말 안에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이거예요. 내가 잘못된 사람에게 너를 뺏겼어. 너를 찾아오겠어. 라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게 단호 아니야. 단호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요거 때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분을 잊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해봐도 쳇바퀴 돌듯이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 에너지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편을 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말 강한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상대편이요. 상당히 메롱입니다.
일단은 허밋부터 먼저 나왔는데요. 답을 찾는 거죠. 곰곰이 찾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즉 나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거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어떤 답이라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는 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인데 옆에는 8개의 컵이 있습니다. 자, 8개의 컵은요 떠난답니다. 그런데요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이 카드에 너에게서 나는 떠나겠다 로도 써요, 카드를. 자, 그런데 이분은 뭐예요? I'm not available이죠. 어떤 누군가가 있어요. A로부터 나는 떠나겠다 가능해요. 그 목적물이 없어요. 이 카드는 그냥 떠난다예요. 뭘로 떠나냐? 내가 좋아하는 곳으로 떠나겠다예요. 그거죠. 그렇다 보면 여러분에게도 올 수 있는 거겠죠. 혹은 여러분들이 너를 찾아오고야 말겠어 라고 한다 한들 이분은 떠나겠다라는 말이죠.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는 답이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빌리프가 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다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분이 칼을 이렇게 꺼내야 돼요. 이 카드가 이 자리에 나와야 돼요. 나 떠날 거고 그건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랑 잘해볼 거고 너랑은 끝이야. 나는 단호해 라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꺼낸 건 2개의 동전입니다. 자, 2개의 동전은 뭐냐? 헷갈린다예요. 그리고 결정 못하겠다고요. 말 그대로 동전 2개를 손에 올리고 이렇게 돌리고 있는 겁니다. 어떤 동전이 더 좋은 거지?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랑데뷰가 있다면 제가 느껴지기에는 여러분이 이분에게 신호를 준 거라고도 느껴집니다. 솔직히요. 솔직히 느껴져요. 그렇게 잘 지내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카톡으로든 뭐든.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들의 연락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 건 맞아요. 자, 그러면 흔들린다는 말은 뭘까요? 지금 있는 관계에서 이분도 그닥 재밌진 않다라는 거죠.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 A라는 사람에게서도 이 질문을 했을 때 관계가 뭐라고 생각해? 너는 사람이 사귀는 게 뭐라고 생각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원하는 대답을 듣지는 못했던 거죠. 저는 그렇게도 보여집니다. 일단 미팅은 있을 겁니다. 느낌적으로 아주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인 것 같아요. 죄송해요. 처음 만날 생각 없어요. 그러실 거예요. 맞아요. 그러신데 저는 카드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하겠니? 밥 먹자고. 아니 밥 먹는 것도 안 돼? 네 그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리고 나와. 뭐 내가 밥 사줄게. 뭐 웃겨? 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 좀 비밀스럽게 가는 거잖아요.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편이 사귀고 있는 그 사람을 같이 데리고 나서 3명이서 밥 먹자 이건 아니겠죠. 제가 지금 이걸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요, 그리고 여러분이 A의 입장이라면 이건 비밀리에 뭘 하자는 겁니다. 그거죠. 자, 메시지 카드를 한 장씩 더 올려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상대편에게 뭐라고 말할지 좀 볼게요. 여러분이 뭐라고 말할까요? This is so hard for me. I'm struggling. 나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 나 진짜 미칠 것 같이 힘들어. 나 허우적대고 있어. 카드를 꺼냈어요. 상대편 봅시다. 감정을 배제한 상대편. 속마음을 봅시다. I'm really sorry about everything. 나는 정말 미안해. 모든 게 미안해. 라고 합니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에요. 미안해라고 말하는 건 그래는 아니죠. 예스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렇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어떤 흐름들이 보이실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렇네요. 자,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만약 관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계를 정리하고 여러분에게 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분보다 좋은 게 이유인 것 같아요. 제가
좀 되게 싸가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밖에 못 드리는데, 여러분 이 정답이야, 여러분이어야만 해라는 느낌의 말이 단 한 장도 안 났어요. 여러분이 나를 원하니까, 나는 여러분이 괜찮으니까 인 건데, 왜 두 개를 돌리고 있냐면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믿음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두 분이 성격에서 정말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정말 이건 너무 안 맞아 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 이분이 받아들이는 건 그 생각부터 먼저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너무 좋았다면 그 부분을 제쳐두고서라도 오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제가 느껴지기에는 지금 이게 마지막에 I'm sorry까지 나온 걸로 보면은 다 내 잘못이니까 내가 다 미안해 정도로 그냥 끝내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잘못했고 내가 미안하고 이런데, 이 카드 안에도요, 너 아니면 난 죽고 싶어, 지금 너를 보지 않으면 나는 나의 심장을 밖으로 꺼낼 것 같아, 뭐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오글거리는 말들이 다 있거든요. 그 많은 것 중에 이걸 꺼냈다는 게, 자, 하지만 두 분이 사적으로 비밀리에 도망간다고 했잖아요. 봅시다. 이게 됐죠. Meditate and Contemplate 카드가 나옵니다. 뉴문 인 파이시스 카드예요. 자, 일단은 뉴문 카드가 나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고 변화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변화는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인데요. 지금 요것도요, 따지고 보면 뭐냐면 명상하고 뭔가 마음속으로 정리하라는 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줘야 된다라는 말인 것 같고, 뭐가 됐든 간에 이분은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는 아니에요.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도 웃긴 게 뭐냐면 생각해봤자 답이 안 나왔다는 것도 있거든요. 지금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루미가 있어요. 두루미, 해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자, 아주 좋은데 마지막 카드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마지막 카드는 돋보기가 나와 있는 상태네요. 번호 조합을 내려놓겠습니다. 두 분 사이에 큰 에너지가 없어요. 뜨뜻미지근해요. 여러분은 너무나 확고하다니까요, 이게. 엠페러라니요.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권력자 카드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분은요, 하나같이 다 좀 미지근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뭔가 마음이 있고 이러면은 기다 아니다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분이 하고 있는 패턴이 뭐냐면 이 물고기 자리 감정마저도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말인 거예요. 메디테이트, 명상하고 머릿속으로 이렇게 자신과 뭐 호흡하고 뭐 이러는 걸 한다는 것은 네가 원하는 답이 뭔지 찾아보고 뭐 그런 걸 하라는 말인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이분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카드는 뭐냐면 이분이 원하는 정답이 있어요. 인간관계에 대한 정답이 될 수도 있고, 연인과의 관계에 대해서의 정답일 수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반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뭐가 됐든 그 안에서 계속 답을 찾는 거예요. 저는요, 솔직히 뭐 같냐면 이 분은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할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에 대한 생각 정리, 그리고 지금 있는 관계에서요, 이 분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변한다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갖고 있는 그 사랑이라든가 인생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변화가 있게 되고, 그 변화에 따라서 이분이 답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답을 찾는다는 카드죠. 자, 그 옆에는 돋보기가 있어요.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찾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안에서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병이다 뭐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진 않아도, 따지고 보면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한 단어로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본인은 한 단어 있나요? 제가 보기엔 없어요. 이분은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정의를 내리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 같은데 없어요. 없는 카드예요. 진짜로 어떤 느낌이냐면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은 것 같아요. 진짜 관계가 뭐였니? 우리 관계는 뭐였니?
본인도 답이 없으면서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생각을 많이 합니다. 뭔가에 정체돼 있고 그리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카드예요. 거기서 해를 보려고 해요. 정체가 돼 있다면 지금 이 관계겠죠. 거기서 해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받았든 뭘 했든 여러분들의 상황도 알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과의 시간들도 있었잖아요. 그 시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답을 찾고 있는 거기도 한데 지금 변화하려고 하는 노력도 하는데 그 안에서 노력하는 이유는 뭔가 긍정적인 나의 미래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다시 또 돋보기로 찾고 뭐 이러는 에너지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끝입니다. 제가 이분은 복잡한 분이에요. 내면이. 자, 그런데 이 카드가 뭘 말해줬냐? 채찍입니다. 채찍은 뭐 단순하게 말하면 섹스인데요. 이게 섹스다? 아니에요. 이건 뭐냐? 본인이 본인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못하는 게 뭐냐면요. 나에게 데미지가 있는 부분을 못 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솔직히 그러면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들하고 몰래 만나서 뭐 밥이라도 한 끼 먹던가 뭘 하던가 하면 이 분의 A라는 분은 정말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여기 안에서도 뭔가 정체되어 있고 변화가 없고 뭐 그 사랑도 뭔지 잘 모르겠고 뭐 이런 거라면 그 관계를 아예 끝내던지요. 그것도 안 하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은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거기 있어야 되나 봐요. 제가 느껴지기엔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받았던 사랑이 좋았는데 본인이 거기서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끌려다녔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이분이 온전하게 날 다 받아줬잖아. 너 그때 좋다고 했잖아 라고 하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할 때 오케이 뭐 다 긍정적으로 받아주어야만이 그 관계가 유지된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서 본인도 답답했던 거예요. 그리고 안 맞았어요. 어느 순간에 안 맞아서 끝났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으면 그 사람은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거를 갖고 있거나 뭔가 해서 그 관계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뭐냐? 본인이 본인을 고문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사랑이 필요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다고 하죠, 우리 모두. 그런데 그게 그럴까요, 과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라클을 좀 올려봅시다. 자, 한 장씩 보겠습니다. Remain positive가 나와요. 일단은 긍정적으로 남아있어라 라고 합니다. 이 상황에 긍정적으로 남아있으라는 말은 솔직히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을 기다리지는 마시되 기다려라 라고 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 하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았던 것도 하고 이분 생각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나 너무 힘들거든. 지금 정말 돌아버리겠어. 나 진짜 영혼까지 탈탈 털렸어. 가능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 분이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지금 이대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그 사람이 옆에 있다라는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허수아비 같은 느낌적인 느낌을 여러분들이 원한다면 가서 데려오세요. A한테 뺏어오시면 돼요. 뺏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냐? 이 사람이 움직이게 냅둬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Ask for help from others. 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보세요. 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 같은 것도 좀 들어보고 하라는 말로 저는 보여집니다. 자, 한 장 더 읽을게요. 1년만 기다리시랍니다, 여러분. 그렇죠. 1년도 또 생각해보면요, 금방 가요. 10월에 새로운 인연 한지 진짜 한 2달 된 것 같은데 벌써 또 1년 지나서 진짜 언제 그렇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물고기 자리는 12별자리의 가장 마지막 별자리고요. 양자리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오면서 온갖 아무튼 많은 걸 겪고 그것들을 다 수용하고 그리고 털어내고 다시 양자리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든 별자리의 끝자리거든요. 그 앞에 있던 11자리 별들의 아픔을 다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를 형용할 수 없는 별자리입니다. Offer your love 카드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오퍼하라고 하네요. 자, 여기에 황소 한 마리가 그려져 있죠. 근데 너무 멀뚱히 보고 있어요. 지금 이 황소 같은 분이
여러분들의 상대편이 아니었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오퍼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제가 리딩을 다 틀린 걸 수도 있겠죠. 다른 어떤 새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건 솔직히 이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원빈 뭐 그런 사람들이 와도 여러분 끄떡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니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사랑을 줘라 라는 말로 보여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카드를 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분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단호화됩니다. 그리고 로즈는 사랑을 의미하죠. 너밖에 없어 라는 걸 꺼내네요. 너밖에 없어. 자, 저는 오늘 이 키즈 온 더 링이 원래는 이게 원나잇 한다고 적혀있죠, 밑에. 이분이 바람둥이다 라는 그런 느낌인데 솔직히 여러분들이 보여지기에는 바람둥이일 수는 있으나 이분은 바람둥이라기보다는 자기 사랑에 자기 결정을 못하는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솔직히 그런 심리적인 것도 바람둥이일 수 있죠. 나도 너의 열쇠 중에 하나였니? 라는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맞다라고 여러분도 생각한대요. 자, 마지막 기간 카드 하나 열겠습니다. 세지테리어스 카드가 나와요. 사수자리고요. 사수자리는 11월 23일서부터 해가지고 쭉 가는 건데 여러분이 뭐 사수자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사수자리라는 때 아마 어떤 일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카드의 액면가로 본다면 어떤 그 구체적인 대화가 좀 있을 그럴 시기가 이때쯤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들고요. 9주 뒤나 9달 뒤인데 9달 뒤라고 하면 뭐 내년 여름쯤인 거잖아요. 그죠? 여름 한창 시작될 때쯤인데 여기에 1년 뒤라는 것도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이 관계가 이렇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분은 머릿속이 복잡한 상태고 카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이렇게 데려오고 싶어요. 솔직히 굴뚝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오퍼 유어 러브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1년 동안. 저는 그 느낌이 정말 많이 들어요. 뭔가가 있다면은 이 세지테리어스 시기인 11월쯤이 되겠네요. 지금 이게 이제 10월 리딩인데 9월 말에 올라가는 거니까 9주 뒤면은 11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정갈이긴 한데 그 정갈이 이제 끝나면은 세지테리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때 정도를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포도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두 번째,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메시지 기대하면서 카드를 한 장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카드 오픈하면서 스타트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메시지예요. 우리의 관계는 있잖아. 다른 사람들이 하는 그런 평범한 거 있잖아. 우리 그런 거 아니었고 되게 독특했어. 우리 되게 특별했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그만큼 우리는 넘사벽이었어. 뭐 이런 느낌이에요. 솔직히 좋은 쪽으로 보면은 그런 거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얘도 안 좋은 의미를 갖고 있기는 한 카드입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 장을 더 열어보겠습니다. I'm still trying to find a place for myself in the world 카드가 나옵니다. 나는 여전히 찾고 있어. 내가 있어서 괜찮을 곳, 있을 만한 곳을 찾고 있어 라고 합니다. 즉 어떤 누군가의 옆자리인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인데 나한테 맞는 사람을 찾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과의 관계는 정말 독특하고 특별했으나 이 말을 꺼냈다는 말은 여러분들하고 맞는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저 말은 성격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으나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기 그렇습니다. 자, You speak to me through music. 너는 음악을 통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 어떤 신곡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 음악을 듣게 되면은 가사도 같이 들리게 되죠. 그 가사를 들으면 여러분이 뭔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생각이 난다라는 말인 거죠. 그 말이에요. 자, 문장도 보겠습니다. My life is not as together as it seems. 나의 삶은 보여지는 것처럼 함께라는 건 아니야. 이게 상당히 애매한 말이거든요. 원래 갖고 있는 원뜻으로 말을 해보자면 as together as라는 게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 삶이잖아요. 나의 관계라든지 그런 릴레이션십을 썼을 텐데 life가 나왔다는 말은 지금 내 삶 자체가 우왕좌왕하다라는 말인 거예요. 어딘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이렇게 딱 있는 듯한 느낌이 아니라 정신은 여기가 있고 뭐는 여기가 있고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떤 관계 하나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내 삶 자체가 그렇게 어떤 사람과 친밀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 라고도 말하는 거기는 해요.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과 이 분이요, 이 뮤직이 나왔잖아요. 이 카드도 정말 다양한 카드가 있는데 요걸 딱 꺼냈다면 두 분이 뭔가 음악적으로 좀 엮여있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적 취향이 같거나 두 분이서 뭐 콘서트를 자주 다녔거나 뭐 그런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아까 제가 요 카드를 말씀을 안 드렸죠. 보통 커플들이 만나면 카페 갔다가 밥 먹고 영화 보고 하는 그런 거 안 해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일단 유령의 집 가서 소리부터 질러 꽉 지르고 나와서 그 요즘에 실내 그 익사이팅한 그런 스포츠를 즐기는 그런 공간에서 두 분이 막 번지 점프를 한다든지 뭐 약간 요런 느낌의 그거라고도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쟤네들 왜 저러고 만나니? 라고 하는 커플일 수도 있어요.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유부남이나 유부녀였던가 혹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났다던가 사회적 통념상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그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이 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지 좀 볼게요. 문장을 열어보겠습니다. How are we compatible? 우리가 어떻게 맞을 수 있어 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컴패리블은 우리가 수혈을 할 때요, A형 피를 가진 분은 A형의 피를 받던가 뭐 O형의 피를 수혈을 받던가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야 되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컴패티블인데 우리가 어떻게 맞아 라고 꺼냈습니다. 뭔가 너무 많은 게 깔려 있어서 지금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은 계속 따라갈게요. 따라가면서 여러분들도 같이 이게 뭔지 찾아봐 주시길 바래요. 자, 두 분의 에너지를 봅시다. 일단은 이 사랑의 메인 에너지가 뭔지를 좀 볼게요. 자, 꺼내겠습니다. Love Language Act of Service 카드예요. Action speak louder than words.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목소리를 낸다. 지금 빙판에서요, 스케이팅을 하고 있는데 이 남자분이 이렇게 부축을 해줘서 가나봐요. 처음에 만나서 대면하면 그냥 약간 손 정도 잡고 뒤에서 끌어주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축을 해주는 그런 거죠. 그런 액션들이 러브 랭귀지예요. 그냥 조금 더 스킨십이 있고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행동을 하라 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고 있어 라는 것을 실제로 행동을 하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게 지금 두 분 사이에 사랑의 에너지의 중심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타로 올려보겠습니다. 이거 한 장 떨어지는데 얘만 보고 갈게요. 킹 오브 펜타클스가 나왔습니다. 내가 책임지고 갈게 라는 카드죠. 일단은 뭔가 액션을 필요로 하는 에너지에 있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나올 타로들은 에너지가 상당히 멈춰져 있을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사랑이 있거든요. 그리고 너 없어서 나 지금 되게 중심을 잃었어 이런 말까지도 꺼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열어볼게요. 한 장씩 보겠습니다.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를 꺼냅니다. 이분이 액션을 할 건가 봐요. 이분이 액션을 하나 봐요. 자, 그런데 템퍼런스가 있어요. 뭐 반드시 액션을 하겠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문장을 더 보겠습니다. 8개의 칼 역방향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뭔가가 있었네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7개의 지팡이 역방향, 2개의
칼, 정, 방향, 그리고 3개의 칼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언더라인 보고만 갈게요. 선이 있어요. 그렇군요. 제가 이 리딩에서 절대로 안 나왔으면 하는 카드가 나와버렸습니다. 이 3개의 칼이 일단은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안 나왔으면 했냐면, 솔직히 이 카드의 의미가 얘로 느껴지기도 했었거든요. 솔직히 우리 관계는 특별했어 라는 거죠. 일단 요 카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지금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임스가 있고 조나단이 있고 멜리사가 있어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제임스가 조나단을 칼로 찔렀죠. 그리고 멜리사가 끌어안고 울고 있어요. 자, 이 그림 안에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카드가 갖고 있는 액면가로 본다면 사랑의 상처예요. 그런데 솔직히 이 카드에 멜리사의 남편이 누군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조나단이 멜리사의 남편일 수도 있잖아요. 이 제임스가 삼각관계의 삼각인데 멜리사를 얻기 위해서 조나단을 죽였을 수도 있는 거죠.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관계는 이렇게 전쟁터처럼 됐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요 카드와 의미를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관계를 하고 있는데 이 분에게 약간의 좀 썸 같은 게 있었거나 그랬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두 분은 문장의 맥락으로 본다면 친구처럼 지낸 거예요. 그런데 친구로 받아들여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친구 이상의 어떤 행위를 했냐 그런 것처럼 보여지진 않아요. 자, 그런데 2개의 칼이 나오고 3개의 칼이 나왔잖아요. 2개의 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가를 보지 않으려고 하고 막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는 에너지를 막던지, 이 조나단이든 제임스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제 제임스가 살아남았기 때문에 제임스가 오더라도 막는 거예요. 아무튼 상처를 준 사람인 거잖아요. 지금 제임스의 입장은. 그렇기 때문에 누구 어떤 사랑이 오더라도 나는 다 철저히 막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뭐 볼 것도 없어요. 자, 그런데 앞에는 7개의 지팡이가 있죠. 7개의 지팡이는 뭐냐? 어떻게든 이걸 뚫고 헤쳐나가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 지친다라는 거예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일어나면 뉴스에 나올 일이죠. 당연히 그런 일은 없었겠죠. 이런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인생 자체를 다 블락을 시켜왔던 겁니다. 뭐 친구들과의 뭐 술 약속 이런 것도 거의 안 했고, 이 사람과의 연락은 더더욱이나 안 받았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대시한다 그래도 뭐 싱글이 됐다 그래도 오지 마라 그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게 이제 지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녹초가 됐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를 꺼냈어요. 자,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어떤 중요한 일이 벌어진다를 많이 의미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방향을 튼다도 있어요. 즉 내가 이쪽으로 가야겠어라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이 길도 방법이 될 수 있겠어라고 해서 트는 걸 의미하는 게 나이트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걸 틀 때 그냥 트냐 그게 아니라 아주 진중한 동전을 가지고 온다라는 의미고요. 옆에는 템퍼런스가 있습니다. 이분이 뭐 사수자리다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어요. 메이저 아카나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분이 힐링을 하고 있어요. 힐링하고 있죠. 그리고 무엇인가를 맞추려고 하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옆에 뭐가 있냐 해서 봤더니 8개 칼의 역방향이 있었어요. 이분은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그것이 이분을 괴롭혀 왔어요. 지금 두 분의 관계로 본다면 이분이 여러분 때문에 상당히 아팠을 확률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적으로 본다면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거는 여러분 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바람을 폈다 그런 게 아니고요. 바람을 폈다면 여러분 쪽이에요. 지금 이 카드가 여러분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솔직히 이게 바람이 아니라면 이분과의 관계에 방해꾼이 있었던 건 맞아요.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 방해꾼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 사람과 관계가 좀 잘 안 됐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여러분의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그 사람 만나지 마라고 하는 어떤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진짜로 만약에 있었다면 이분은 그 상황 때문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나에게 맞는 위치로 내가 계속 찾고 있다라고 했다면 내가 이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 좋았던 상황에 액션을 취하지 않았나 봐요. 여러분은 그것도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솔직히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맞을 수 있어라고 하는 문장까지도 꺼냈다면 뭔가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감정이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두 카드는 다 뭐냐면요, 어떤 상황 하나 때문에 여러분도 상처받았지만 이분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바람을 폈다면 이분이 상처받을 일이 없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했는데. 물론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게 미안하긴 하겠죠. 그러면 이런 카드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이분이 그걸 헤쳐나가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두 분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가 누군가 한 명이 이 관계를 점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는 것 같고요. Action speaks louder than words라고 했잖아요. 그 words라는 게 뭐냐면 I love you예요. 너를 사랑해 라고 말하는 그 말보다 진짜로 사랑한다는 것을 액션으로 보여줬었어야 되는데 이분이 결정적인 순간에 액션을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이게 상당히 눈에 거슬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임스라는 사람과 지금 같이 있는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 행복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분은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니까요. 두 개의 칼이 나와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하는 건 이 사람이 맞아요. 그러면은 뭔가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도 뭔가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언더라인이 선이 있었죠. 태양이죠. 아주 밝은 미래가 있대요. 그리고 이 에너지를 따라서 쭉 올라갔는데 제가 거기서 6장을 꺼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제일 큰 에너지예요. 자, 그 밑에 에너지, 얘보다 조금 작은 에너지가 뭐냐? 타워예요. 끝이고 이별이 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을 거래요.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메이저 알카나죠. 그래서 저는 두 분의 관계가 지금은 여러분 따로, 이분 따로 그냥 각자의 위치에서 힐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8개의 칼에서 나오는 겁니다. 8개의 칼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졌으면 그 결론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게 맞다 하더라도 뭐 그냥 그런 거겠지 뭐 하고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모자라서 그렇게 된 거야. 내가 그럴 때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뭐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뒤집어졌어요. 왜냐? 지금 이렇게 있는 것도 이분에게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곳으로 찾아가야겠다라고 해서 힐링을 하고 맞춰가고 있는 거예요. 슬픈 에너지와 본인의 원래 에너지들을 이렇게 조금씩 맞춰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쪽으로 향하고 있는 이 말이 그대로 서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악만 듣고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도 없으니 저 가사 내용에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듣는 거지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심이 좀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과 상대편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지 봅시다. 먼저 여러분이 이 상대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볼게요. I'm ready to take my mask off and be real with you. 계속 이렇게 나오나요? 이러면 제가 한 리딩이 맞게 되잖아요. 나는 이제 나의 마스크를 벗고 진짜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합니다. 이런 걸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분이랑 헤어진 이유가 여러분의 전상대편이라는 사람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새롭게 나타난 사람인데 여러분이 잊지 못하고 있는 어떤 사람 하나가 있는 건데 그 사람이랑 좋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한 상처 때문에 이 사람을 잘 받지 못했던 거죠. 즉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슬픔을 감춘다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데 이제 그걸 벗어버리고 진짜로 하겠다. 그러면 이 액션은 여러분이 되겠네요. 여러분이 한다라고 하잖아요. 마스크를 벗고 너와 함께 있겠어. 러브랭귀지를 여러분이 보여준대요. 자, 상대편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을 하는지 들어봅시다. I'm realizing your love was holding me together. 나는 깨닫고 있어. 너의 사랑은 우리를 함께하게 만들
없었다는 걸.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났을 때 그냥 뭐 사귀네, 그냥 같이 시간 보내면 재밌어,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사람을 보면은 계획이 세워지고 선명해지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어떤 사건 같은 게 하나가 있어서 두 분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도저히 그 사건을 유추해 볼 수는 없네요. 뭐가 됐든 간에요, 여러분이 움직이고 싶어 하고요, 이 상대편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예요. 이 안에서 나도 상처받은 거 있지만 힐링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나이트잖아요. 이전 관계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분의 어떤 답을 원했다면 이분이 안 해준 것 같기는 해요. 답을 해줬다면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었을 텐데 그걸 안 해줬다라는 느낌도 있긴 있거든요. 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지요. Your hard work is paying off 카드가 나옵니다. 너의 그 열심히 일한 것들은 보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카드가 나와요. 자, 염소 자리의 신월인데요. 이건 진짜로 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카드거든요. 열심히 일해서 사장님이 승진시켜주고 월급 올려주고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드워크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지치거든요. 왜 저는 자꾸 여기 한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죠? 아무튼 어떤 사람 한 명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걸 맞고요, 그 사람한테 계속 맞춰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아무튼 참고 있던가 뭘 하든가 그건 역시도 하드워크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보답은 온다라고 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 열겠습니다. 자, 이게 하드워크 카드입니다. 생지가요. 열심히 일을 한다. 야근 카드로 쓰기도 하거든요. 물론 갉아먹다라는 의미가 크긴 하지만 뭐 야근을 하면은 인생을 갉아먹는 거긴 하죠. 자, 백합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나오네요. 자, 백합 오래되고 조금 정체돼 있지만 그래도 소중한 거. 그리고 가을이가 나타났습니다. 가을이 되니까요. 가을이가 백합을 봐요. 번호적 카드를 내려놓겠습니다. 솔직히 이 안에 뭔가 핵심이라고 할까요? 그걸 풀 수 있는 뭔가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못 찾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핵심이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사귀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던가 뭐 그런 사실 같은 거 하나 있잖아요. 혹은 이분이 바람을 피웠다던가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분이 뭔가를 했다라고 생각 안 들어요. 지금 이분이 여러분에게 못 오는 이유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게 뭔지를 모르겠고요. 솔직히 이 페잉오프, 즉 보답이라는 게 있다라고 했는데 그 보답이라고 나온 건 아니에요, 얘가.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뭘 말하는지 몰라서 그냥 에너지 읽어드릴게요. 그냥 여러분들의 상황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너의 노동은 보답을 받는다. 이건 뭐 열심히 일했으니까 보답 받는 거야. 물론 열심히 일하고도 보답 못 받는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카드가 나왔다면 보답 받는 거예요. 그 보답이 뭔가 해서 봤더니 생지래요. 생지가 갉아먹는 거잖아요. 열심히 한다는 말을 좀 많이 포함해요. 갉아먹는 것도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을 갉아먹지만 그 안에서 노력은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30번 카드가 난데없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 30번 카드는 뭐냐? 오래된 것이에요. 오래된 것. 여기서 오래된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면 이것과 이것이겠죠. 누군가를 맡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의 원인은 이런 상처였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그것은 뭐냐? 소중했다는 거예요. 백합은 오래됐지만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 자체가 약간 정체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놓을 순 없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고귀하다. 이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서서히 자라난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뭐가 됐든 그것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한 가지 그냥 가설이라고 할까요? 본다면 여러분이 어떤 누군가와 상당히 오랫동안 사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이제 더 이상 사랑이라고 느껴지진 않아요. 그것은 여러분을 갉아먹는 거예요. 즉, 이 소중한 것이 심지어 이런 것이든지 뭐든 간에 여러분들은 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 보고 있는, 오랫동안 보고 있는 그 행동이 보상을 받는데요. 자, 이 카드 너무 이상한 카드가 나왔어요. 낫이 나왔습니다. 낫이 나왔어요. 낫은 뭐냐? 잘라내다죠. 그리고 날카로운 무엇인가. 솔직히 여기도 칼이 있고 여기도 칼이 있고 막 그래서 확실한 무언가가 생기나 봐요. 그런데 그것은 급작스럽게 오는데 아까 썬 카드 밑에 타워가 있죠. 8개의 동전이 있는데 이게 1카드인데 밑에는 6개의 컵이 있군요. 정말 이상하게 한번 리딩 해보면 그냥 되게 약간 0.1초 딱 생각이 났던 건데 이거 카드 타로 보고요. 그럴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것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이 제임스와 조나단과 멜리사 이 세 사람,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분이 조나단이겠죠. 세 분이 같이 회사에서 일을 했던 것도 가능할 것 같다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살짝. 그렇다면 이 조나단은 이 제임스를 알고 있는 사람인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제임스와 사귄 것 같아요. 그냥 그것도 이 카드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약간 일과 관련돼서 엮여 있었던 무엇인가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잘라낸다가 나왔잖아요. 이게 뭐냐 해서 봤더니 잘라낸다예요. 즉 이 릴리를 자르는 무엇인가가 온대요. 근데 그게 뭘로 오는지 몰라요.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 현재 타워 모멘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자, 이 타워 모멘트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어떤 안 좋은 에너지가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사건 사고입니다. 그죠? 뭔가 집에 문제가 있거나 뭐 그런 거 딱 싫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는 클린징 에너지예요. 린스예요. 린스. 머리 감을 때 기름을 빼줘야 되잖아요. 그 샴푸인가요? 아무튼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서 그 상황 자체가 좀 바뀌어져야지 여러분에게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어떤 분과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분과의 결혼 생활이 너무 안 좋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 결혼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계속 피폐해져 가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어떤 다른 분과 바람을 펴서 그 부분이 이혼의 계기가 돼서 여러분들도 너무 슬프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까지 돼? 라고 하는 상황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가정합시다. 자, 그러면 이 타워의 에너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그 상대편이라는 분이 바람을 펴야 됐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혼이 되고 여러분이 그 관계에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에너지가 얘예요. 그런데 일단은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칼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고 간다라고 했잖아요. 즉 여러분이 이분을 사랑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얘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액션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세 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이 오랫동안 뭐 마음에 두고 있었던 분이 제임스인데 이분은 여러분에게 대시를 했는데 여러분이 이 제임스 때문에 이분의 사랑을 놓친 건데 결론적으로는 제임스와의 관계가 끝이 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여러분이 마스크를 벗고 이분에게 가겠다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했던 걸로 한다면 말은 안 되죠.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냥 가면 돼요. 제임스 생각 안 하고 지금도 가면 되죠. 그런데 타워가 들어와 있다는 말은 뭐냐? 어떤 상황 하나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말이고 끝이 나야 된다라는 말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제임스와 지금 관계였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되긴 해요. 여러분들은 이 조나단과 회사로 예를 들게요. 그냥 조언을 해주면서 서로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는데 친구의 선을 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을 해온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상대편은 제임스니까. 그런데 제임스가 그 사실을 알고 조나단을 잘랐다. 가능하죠. 회사에서 나가. 그러지 마. 가 된 거면 이분이 슬플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고 있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슬픈 걸 수도 있죠. 꼭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오라클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했던 리딩이 다 틀리다 하더라도 지금 정리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면 그건 여러분 쪽이에요. 맞아요. 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쪽에서 확실하게 정리 하나가 되어줘야지 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뭔가 말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기다리고 있는 거 맞아요. 자, 보겠습니다. 한 장씩 열게요. It's up to you가 나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답니다. 카드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민망하네요. 자, 한 장 더 볼게요. Abundance가 있대요. 상당히 풍요로운 삶이 앞에 놓여져 있대요. 지금 여러분이 전혀 풍요롭지 않아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풍요로워요? 말도 안 돼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로맨스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랑이 없어요. 저는 그 생각이 정말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사랑이라는 이 로맨스라는 것을 하게 될 건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벗고 여러분이 움직여야 되나 봐요. 이게 뭔가 좀 이빨이 좀 잘 안 맞기는 한데 아무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카드를 한 장 더 열어볼게요. Something bigger is on the way. 카드가 나옵니다. 아주 큰 게 오고 있어 라고 합니다. 솔직히 그게 이해 같아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기 해가 그려져 있죠. 언더라인이 해였죠. 태양이 제일 좋은 에너지입니다. 타로에서.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행복한 에너지예요. 봐요. 다 행복하잖아요. 풍요로움인데 로맨스까지 있어요. 자, 그걸 하려면 뭔가 일이 하나 터지고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나 봐요. 뭔가 큰 게 오니까 사건 사고가 벌어졌어 라고 하는 게 큰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오는 게 큰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 답답할 때는 정말 미쳐버리겠어요. 도대체 두 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황소 자리가 나옵니다. 황소 자리는 한참 지났죠. 4월 말부터 시작되는 건데 일단 숫자 2이기 때문에 10월 2일, 12일, 22일 뭐 이런 거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얘가 황소 자리 카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이분이 황소 자리일 수도 있겠네요. Create a structure. 뭔가 구조물을 만들고 기반을 다져라 라고 하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이 카드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여러분에게 참고하라고 나온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주 혹은 2달 뒤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상대편에게 어떻게 느끼고 있냐를 봅니다. I like you가 있고요. 너를 좋아해. 키스를 말이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두 개 다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지금 뉴문이 나와 있었잖아요. 이 마지막 여러분들의 에너지를 꺼내니까 이가 뭔지 알겠습니다. 뭐가 됐든 간에 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한 명 때문에 그 한 명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존재는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옆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그게 이 사람의 사랑을 막았던 거예요. 오래된 아픔이 끝나고 이분이 보답으로 온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이 여러분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에게 가지 못했나 봐요. 여러분한테 까였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고 싶어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자. 아예 몰랐던 사람들처럼.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를 보상해줄게. 너가 나한테 받고 싶어 했던 그 사랑 내가 보상해줄게 라고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이분한테.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치타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너에게 하고픈 말 세 번째, 노트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트북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상대편,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을지 카드를 한 장씩 열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기대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 열게요. It's easier being with someone from my world. 첫 번째 이런 카드가 나오나요? 나는 내 세상으로부터의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게 더 쉬워 라고 합니다. 이게 참 환경적인 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적이라기보다는 나와 맞는 사람, 문제가 없는 사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아무튼 이분이 지금 현재 누군가와 함께 있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여러분들보다는 나와 좀 더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으로 꺼낸 것 같아요. 자, 한 장 더 보겠습니다. I'm sorry for judging you and hurting your feeling. 미안해. 너를 그렇게 판단하고 너에게 그렇게 상처를 준 게 너무 미안해 라고 말을 하네요. 이건 약간 이별 때 있었던 말 같은데 지금 옆에 있는 문장하고 맞춰본다면,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너는 뭐 대단하니? 뭐 이런 거서부터 시작해서 좀 약간 그런 느낌의 이별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상처를 줘서 너무 미안하고, 이 문장이 뭐 여러분과 뭔가 다시 잘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냥 우리 관계는 그렇게 된 거고 그냥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메시지를 조금만 더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 장을 더 열겠습니다. I wish I had treated you better. 자꾸 이런 식으로 후회 같은 말을 하네요. 나는 그때 너를 좀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라는 말을 꺼내네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에게 많이 미안해하는 것 같아요. I wait for you a sign from you? 이런 괜찮은 문장이 나왔어요. 나는 너로부터의 사인을 기다릴 거야. 둥둥둥 카드가 나오네요. 이건 기다린단 말이죠. 대신에 본인이 먼저 나서진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사인일까요? 그 사인은 뭔지 예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자기 삶에 있는 사람, 나와 맞고 참 이런 표현하기 그런데 나와 잘 통하는 사람이라는 거겠죠. 그건 아니에요. 통하는 건 여러분하고 더 잘 통할 수 있었어도 뭐 환경적으로 뭐 종교라든지 취미라든지 친구들과의 관계라든지 뭐든 간에 맞는 사람과 있다는 게 더 나은 건데, 여러분들의 사인을 기다리겠다는 말은 여러분을 기다린단 말이거든요. 그런 거 같은 게, 이분이 여러분과 사귈 때 너는 애가 왜 그렇니? 왜 그렇게 살아라는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좀 많이 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 두 장 카드가 다 여러분들에게 좀 몹쓸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상처 많이 받았을 건데라고 하는 느낌이라서, If we as a couple had a theme song, what would it be? 만약에 우리가 커플로서 주제가가 있었다면 뭐였으면 해? 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두 분이 달랐다라는 생각이 좀 들까요? 이게 딱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기고 뭐 벨리 댄스도 하고 뭐 이런 분인데, 이 상대편이라는 분이 하루 종일 전자제품을 분해해서 조립한다든지 뭐 아무튼 뭔지 알겠죠? 약간 그런 느낌인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보할 수 없는 뭔가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 그거잖아요. 다시 시작해볼 여지 충분히 있고, 그런데 솔직히 이 말을 꺼냈다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상처 준 거고, 움직여야 된다면 이분이 움직여야 되는 느낌적인 느낌인데 여러분의 사인을 기다린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도 이분은 전자제품을 같이 조립을 하고 풀고 할 때 옆에서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 그 취미를 같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과 사귀는 게 더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은 뭔지 봅시다. 타로 열면 알겠죠. 자, 이 사랑, 여러분과 이 상대편의 사랑 자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좀 봅시다. 그걸 좀 보면은 뭔가 힌트를 더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사랑은 끝이 난 건지 뭔지 한번 봅시다. Manifesting the One 카드가 납니다. Manifesting the One, 하나가 되는 것을 창조하라 라는 말이에요. Manifesting이라는 게 뭔가 없는 것에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Very soon your true love will arrive. 아주 조만간에 너의 진짜 사랑이 도착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거를 두 분의 사랑에 대한 에너지로 뽑았거든요. 근데 두 분은 지금 좀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우리의 주제곡은 뭐야? 라고 물어봤고, 그리고 솔직히 이
하나라는 게 이 띠송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안 맞더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서로가 하나인 것 같은 그런 걸 원하는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주려고 하고 취미나 뭐 이런 걸 존중해 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일단 카드는 조만간에 진정한 사랑이 도착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도착한다라는 말이 이분이 온다는 말인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이 온다라는 말인지, 그런데 이건 두 분 사랑의 에너지를 뽑은 거니까 지금 두 분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인 거겠죠. 타로 열어봅시다. 이렇게 버벅대고 있는 이 시간 동안 타로를 한 장이라도 더 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열어봅시다. 상대편이에요. 9개의 동전 역방향, 10개의 컵 역방향. 자, 마지막 카드는 5개의 칼 역방향이군요. 그래요, 5개의 칼이 역방향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자, 한 장씩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스티스의 역방향, 풀카드의 역방향, 다 역방향이 나오네요. 자, 마지막에 여러분이 나이트 오브 펜타클스를 꺼냈어요. 그런데 이건 또 그렇게 가는 에너지는 아닙니다. 언더라잉을 볼게요. 언더라잉은 헐밋의 역방향이었어요. 자, 타로를 보면요, 메이저 알카나가 나온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쪽에서 두 장을 꺼냈는데 하나는 천칭자리, 하나는 양자리입니다. 여러분이 뭐 그렇다고 볼 수가 있고, 아니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천칭자리, 양자리 뭐 그런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콜트 카드도 꺼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심리적으로라기보다는 상당히 강하게 끌리는 뭔가가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대편의 에너지를 보면은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면 체념인데, 체념에서 갖고 있는 게 좀 힘이에요. 선명한 체념은 아니고요.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나는 이 사람의 사랑에서 당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커요. 그런데 이 당했다라는 말이 뭐 이분이 뭔가를 잘 안 해줬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도 이 관계에 내가 노력한 것들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한 게 나는 실수같이 느껴져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풀카드의 역방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랑 자체를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랑 자체가 나에게는 한 번은 겪어야 될 일인 건 맞고, 그리고 내가 많은 걸 배웠고, 그리고 그 안에서 느낀 것도 많은데, 뭔가를 다시 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렇죠? 바람직하지 않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조심스러운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쪽이 조금 더 강한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매니페스팅 더 원으로 본다면 이게 어떤 새로운 사람의 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과의 관계는 그냥 이렇게 뜨뜻미지근하게 끝나고, 여러분들의 사인을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여러분이 사인을 줄 마음은 없어요. 왜냐면 이것마저도 내가 동전을 들고 가겠다,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이 아니라 아직은 내가 여기 서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러분의 사인을 기다리지만 여러분도 움직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가 타협의 여지가 있다면 나는 거기에 수긍할 건 있어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상대편은요, 다 역방향이죠. 상대편이 꺼낸 에너지가 다 뭐냐면,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이라는 게 뭐 별거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 있자 에너지예요. 사랑해봤고 여러분들하고 다 좋았고 그랬는데, 좋으면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런데 왜 좋은 것은 상처를 받아 해요. 그래서 아유, 다 부질없어, 난 여기 있는 게 맞아 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메시지들하고 조금 맞춰서 보면 이게 뭐냐면, 전기 제품들 뭐 이런 거 분해를 하는 걸 너무 좋아한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 자꾸 왜 해? 그냥 분해하지 마. 그냥 고치지 마.
그냥 새로 사자. 아니면 당근도 있잖아. 그냥 찾아보면은 싸게 살 수도 있어.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그 행위를 하고 있는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어? 라고 뭐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너는 그런 걸 이해 못한다. 그 오묘한 전기 그 패널의 세계 뭐 이런 걸 하면서 여러분들을 상당히 모욕 준 거죠. 니까짓 게 전기에 대해서 뭘 알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게 전기와 관련된 사람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 행복한 거예요. 그저 그런 거예요. 그냥 있는 겁니다. 뭐 별거 있겠냐라는 거죠. 사랑 말고 다른 사랑이 있다라고 내가 궁금해했다면 그 사랑을 하면 틀림없이 나는 행복해질 거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을 만나고 나서 정말 세게 어떤 그 가치관 같은 게 생긴 거죠. 아, 그래. 사람은 맞는 사람이랑 있는 게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놓을 수 없는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행복하지 않는다는 말이 그 말인 거죠. 일단은 이 10개의 컵이요. 궁극적인 행복인데요. 정말 무슨 롤러코스터를 타고 뭐 외제차를 타고 돌아다니고 뭐 그것도 행복은 하지만 여기 보면 어떤 남자가 플룻을 불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에 있는 고양이들이 다 나왔어요. 고양이들 10마리가 이 주변에 이렇게 앉게 된 거고 위에서 이렇게 가면을 쓰고요. 어떤 남자를 꼬시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어떤 여성분도 이 일이 무슨 일이지? 라고 해서 이제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이렇게 고양이들이 집 앞에 나와 있는 거죠. 뭐 대단한 일은 아니에요. 플룻을 불어서 고양이가 왔는데 고양이가 앞에서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그런 행복이에요. 그냥 뭐 막 대단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적절하게 그냥 고양이가 앞에서 그냥 재롱 피우고 있으면은 로또 된 것보다 고양이가 재롱을 피우는 게 그렇게 썩 기쁜 건 아니잖아요. 우리 그냥 고양이를 저도 사랑하는데 그것과 그것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행복감인데 심지어 내가 이 세상을 즐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라는 것까지 꺼냈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끝났으면 이제 자기랑 맞는 사람과 있는 게 편해 라고 했다면 그 세계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 안에서 본인이 느끼는 것은 난 여기에 맞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맞다라고 들어간 그곳이. 그러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이별이 됐어요. 슬퍼요. 그런데 이 남자가 꽃다발을 들고요. 청혼을 하려고 했나 봐요. 뭐 아니면 나랑 사귀자 뭐 이런 게 됐겠죠. 근데 이 꽃을 지금 이렇게 냇가에 띄워보내고 있으니까 이 백조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꽃을 물고 가려고 하는 거죠. 일단은 까인 겁니다. 까였다라는 의미이고 이것은 솔직히 마음의 큰 상처인데 내가 공격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의 카드예요. 5개의 칼이. 근데 그게 지금 뒤집어져 있어요. 솔직히 가장 많이 쓰는 키워드는 타협인데 뭘 타협하냐 해서 봤더니 그냥 적당히 행복하고 막 불행한 건 아니지만 뭐 그냥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냥 아무 느낌 없고 그리고 이 안에 내가 속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냥 이게 내가 있어야 될 곳이니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에 타협한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런 거죠. 여러분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겪어봤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이 5개의 칼을 솔직히 다르게 본다면 뭐냐면 이별이 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이별을 놓을 수 없다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행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환경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인을 기다리고는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잘해보고 싶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지금 상황은. 두 분 다 이게 뭐냐면요. 이 관계는 좋은 거야. 내가 마음에 끌리는 거야. 마음에 끌리는 거야. 그런데 이것저것 따져보면은 안 좋은 게 10개도 넘어. 그래서 좋다는 감정으로 함부로 덤비면 안 되는 관계야.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누군가가 뭐 애인이 있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사귀면 문제가 되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이게 반대적인 것 때문에 상당히 끌렸던 것 같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무튼 너는 네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 나는 내 세상에서 이렇게 살게. 뭐 이런 식의 어떤 이별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카드를 열어보도록 할게요. Luck is on your side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요. 뉴문인 세지테리어스 카드입니다. 사수 자리에 신월이고요. 신월은 뭔가가 시작된다라는 건데 일단은요. 여러분 앞에 어떤 사랑이 온다라고는 했는데 솔직히 전 이게 뭐냐면 두 분의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딱 나오니까 진짜 새로운 사랑이 오나? 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일단 뭐가 됐든 간에요. 행운은 여러분 편이래요. 그리고 세지테리어스가 11월 말부터 스타트되는 별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10월 달에 어떤 조짐이 있고 그러다 11월 말쯤 딱 돼서 뭔가 여러분에게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들고 그게 저는 아주 강력하게 예로 보여집니다. 아주 가까운 시일 내에 너의 진정한 사랑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자, 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뭘까요, 저게? 자, 일단 커플이 있습니다. 커플이 있는데 아주 오래가는 커플이에요. 솔직히 이 두 사람이 이거예요. 부엉이 두 마리. 자, 그런데 그 부엉이를 잘 돋보기로 들여다봐야 된대요. 관계를. 일단은 조심을 한다는 말이죠. 지금 밑에 있는 타로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래요. 마지막 번호 조합 카드를 옆에 내려놓겠습니다. 왜 행운이 여러분 편인지 모르겠어요. 행운이라면 행운스러운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는 카드들은 뭐 행운하고 그렇게 관련이 있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행운, 그걸 말하는 게 아닌 것 같고요. 두 분 관계가 어떤 식으로라든지 간에 이전과는 달라지는 모습으로 가게 되는 시발점을 만나는 게 행운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쪽이 행운이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본다면 지금 제가 아주 강력하게 느껴지는 것은 두 분이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떤 대화가 방향으로 흘러갈 때 여러분들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맞춰주려고 한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 전의 상황이 뭐였든지 간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익스트림 스포츠를 즐겼든 뭘 했든 그런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쪽에 좋게 상황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일단은 부엉이가 있는데요. 이 부엉이는 커플입니다. 이 행운이 커플이라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나타났다? 그렇게 보여지진 않아요. 저는 두 분이 이걸 전제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만나게 되지 않는다면 이걸 전제로 대화를 하는 어떤 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다리고 있는데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두 분 다 조심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분도 그냥 여러분대로 잘 살겠지만 여러분들의 사인을 기다리고는 있는데 마음이 없진 않으나 없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거든요. 왜냐하면 나도 여기서 상처는 받았으니까 인 거죠. 자, 그런데 어떤 대화인데 그 대화의 주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사귀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 그 만남의 자리는 본질적으로 두 분이 잘해보려고 만난다라는 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돋보기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상당히 감시한다는 거죠. 감시라기보다는 진짜 이 만남이 뭘까를 본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미안해를 듣고 싶은 건지 아니면 진짜 잘해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어떤 공통점을 찾으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거라는 거죠. 뭐가 됐든 그것들을 하려고 만나는 겁니다. 그런데 나침반이 있어요. 나침반은 일단 길이 없는 겁니다.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길이 없어요. 길이 없다 보니까 그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길을 찾는데 도와주는 게 뭐냐? 나침반인 거죠. 나침반은 올려놓으면 바늘이 무조건 북쪽을 향해요. 두 분이 원하는 것은 북쪽으로 가는 거예요. 가는 방향은 같아요. 그 방향을 찾는 겁니다. 이 만남에서. 근데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양보에서부터 스타트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이 길이 험난하지만 둘은 이걸 놓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을 찾을 때 럭이 여러분들 사이드 쪽이라면 여러분들이 이분이 이해를 못해서 떠난 거라면 이제 이분이 이해를 하고 들어온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보여져요. 자, 언더라인은 두루미였습니다. 두루미는
정책이고요. 솔직히 이 부엉이 2마리, 두루미 2마리 다 2마리의 새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커플이에요. 이거네요. 요거. 자, 매니페스팅이 뭐냐면요, 창조하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창조예요. 정리해보면 사수자리 시즌이 되던 뭐가 됐든 그때쯤에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자 뭐가 됐든, 자, 그 만남이 진짜 밥을 먹으러 나간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그 안에서 두 분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걸 이번에 놓치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노력을 하자. 나도 이해하고, 그리고 이 상대편이 뭔가 얘기를 할 때 내가 먼저 발끈하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냥 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고 그 안에서 나도 바꿀 게 있으면 찾자라는 걸 하는 건데, 이분도 그렇게 하고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아주 깊게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 만남에서. 그리고 만약에 뭔가 다시 시작해보자라고 돼서 만약에 시작이 됐을 때 두 분이 상당히 조심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 이유는 북쪽으로 가기 위해서인 거죠. 그래서 이 카드가 갖고 있는 키워드는 변화입니다. 이게 변화한다는 말이고요. 변화는 뭐냐? 이전 관계와는 완전히 다른 창조입니다. 재생산이죠, 재생산. 뭔가 새로운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기 위해. 그 하나가 이 2마리. 다 하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월에 너에게 하고픈 말은 이런 말이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이 분이 여러분에게 나 너에게 갈 준비가 돼 있어 라는 거죠. 지금은 안 가는 척 하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자, 제가 깜빡하고 이해를 안 했습니다. 지금 하죠 뭐. 여러분과 상대편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상대편에게 뭐라고 말하고 싶은지 볼게요. I don't want to lose your love. I'm afraid I might lose you. 나는 너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아. 나는 너의 사랑을 잃게 될까봐 두려워 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포기 못하고 아쉽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다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에너지가 정말 강한 에너지인데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베이스가 조심하다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쉽지 않다는 사랑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포기는 못하고 가는 거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서 간다는 거예요. 나침반 하나 들고. I will make it up if you let me. I promise you that I'm going to be better. 너가 허락한다면 나는 모든 걸 제대로 돌려놓고 싶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약속할게 라고 합니다. 그렇겠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지 이게 되겠죠. 매니페스팅 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된 거 뭐 난 내대로 살고 넌 너대로 살고 뭐 그러는 거지 뭐 하는데, 10월이 딱 되면은 이걸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 이분도 여러분을 기다리고 여러분도 이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 뭔가 어떤 게 생기면서 될 것 같아요. 이 말의 숨은 뜻을 좀 얘기를 해보자면, 아주 조만간에 너의 사랑이, 너의 진실한 사랑이 도착한다라는 말인데, 이전에도 사랑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분이 여러분에게 쓴소리 했거든요. 여러분도 상처 받았겠죠. 더러워 진짜. 어디까지 이해를 해줘야 돼? 뭐 이런 건데, 이분이 더 나은 사람이 돼서 돌아온다라고 한다는 말은, 내가 너에게 나쁜 말 한 거 다 미안하고, 그리고 너의 입장 생각하지 않은 것도 미안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나에게 좀 맡겨줘 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사랑, 이 북쪽을 찾아가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길을 찾으려고는 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안 맞잖아, 안 맞았잖아,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자, 카드를 보겠습니다. Remain positive가 나와요. 긍정적으로 남아있어라. 이렇게 끝날 건 아니니까 긍정적으로 남아있어. 안 좋은 생각할 필요는 없어. Yes, 나옵니다. 느낌표까지 있어요. 뭔가 긍정적일 거야. 그리고 용서를 해주랍니다. 근데 이 용서가 막 무슨 뭐 너 나를 두고 바람을 폈잖아. 내가 땅에 묻혀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런 용서가 아니라 좀 안 좋은 얘기했고 이런 거 있으면 털고 가라, 뭐 그런 정도의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이 장을 더 열겠습니다. Accept compliments 카드가 나옵니다. 칭찬을 받아들여라 카드인데요. 이 카드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칭찬을 누군가에게 받을 때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뭐 그리고 무슨 뭐 선물을 받거나 이럴 때도 그냥 됐어. 뭐하러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가치나 이런 것들을 수긍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나는 늘 모자라 뭐 이러는 거라는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이 말이 솔직히 상당히 닭살 돋는 말인 거잖아요. 너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야, 뭐 그런 말을 할 때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달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름답고 괜찮고 사랑받을 사람이다라는 거 그냥 즐기라는 말이에요. 시기 카드를 하나 열겠습니다. 3번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은 뭐 10월 3일, 13일, 23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3주 뒤라고도 나와 있네요. 3일 뒤는 너무 가깝고, It will work out soon. 뭔가요, 지금 조만간에 무슨 일이 있을 건가 봐요. 왜냐하면 여기도 순이 나와 있고 여기도 순이 나와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카드, 여러분이 이분에게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 보면은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건 제외예요. 인게이지먼트 링은 다시 잘해보자 라는 거죠. 그리고 영원히 가자 라는 겁니다. Heart with a Key 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이분을 보고 느낀 게 이거라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꺼낸 거는 이분의 마음이 문이 잠겨 있었나 봐요. 그런데요, 이 카드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 문을 열 수 있는 사람이고요. 여러분이 열려고도 했고요. 이분이 안 열렸다는 말이기도 해요. 뭐가 달랐든 뭐 하든 이분이 열리지 않았던 것은 여러분이 뭔가 환경이 다르거나 나랑 너무 맞지 않거나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랬었던 건데, 그것이 이유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분이 마음을 여는 걸 잘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요. 자물쇠는요, 열쇠가 하나입니다. 이 잠겨져 있는 자물쇠를 여는 건 이 열쇠뿐이에요. 이 열쇠는 여러분이에요. 그런 거죠.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노트북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리딩이었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본 너에게 하고픈 말 리딩 해봤습니다. 자, 이 리딩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길 바라며, 저는 10월 마지막 시리즈죠. 새로운 인연 리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케일러브였습니다. 바이.